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장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분과 MX 사업부가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심의 주제가 뭐냐? 삼성이 돌아왔답니다. 과연 어떻게 돌아왔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지난 1년 이상 자성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AI 반도체의 반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돌아왔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돌아왔다 선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신년사는 단순한 각오 표명이 아니라 기술, 고객 평가,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조직 전략이 맞물린 복귀 선언이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객 평가. 삼성이 자기 스스로 돌아왔다 이런 말보다는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DS 부분, DS라는 건 반도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외부 고객의 평가. 외부 고객의 평가라는 겁니다. 이걸 일단 명심하시고요.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거는 내부 다짐이 아니라 시장에 던진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정상 선언입니다. HBM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서 다시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신호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은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적자 폭이 줄어들고 1월 한 중순에 있을 25년도 4분기 실적을 보면 또 알 수가 있겠죠. 패키징은 조금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또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 DS 반도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성을 했죠. 1년 이상입니다. 1년 반 이상이죠. 기술을 복원했습니다. 주도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HBM4는 이제 상승적인 전환점이 됐죠. 그래서 HBM4에서 최고의 성능 평가 확보라는 이런 제목인데, 엔비디아라든가 구글 브로드컴, 구글 TPU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최고점을 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HBM4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계약. 그런데 1월 중에 늦어도 2월 중에는 엔비디아의 콜 통과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최고 성능이 어떻게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원시 D램이 이게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아마 이게 정상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4나노 베이스 다이. 참고로 SK 하이닉스는 HBM4를 TSMC의 12나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나노로 했다는 얘기는 베이스 다이 그만큼 성능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한 수율 회복이 아니라 아키텍처 레벨에서 경쟁사와 차별을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1B D램을 가지고 HBM4를 만들었는데 삼성은 한 세대를 앞선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은 삼성이 승부를 걸은 거죠. 경쟁사 대비해서 한 세대 앞서서 만일 그게 수율이 잘 나오고 퀄리티를 통과한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의미를 살펴보면. 따라잡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단순한 그 2차원적인 해석이죠. 삼성만의 해법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원시 D램 플러스 4나노 베이스 다이.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로 베이스 다이를 못하고 D램 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근원적 기술 경쟁력 회복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거든요. 이번에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보다는 기술 표준을 다시 주겠다는 선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공정미세화. 공정미세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나노 베이스 다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시 D램에다가 4나노 베이스 다이. 이게 공정미세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삼성의 기술력이 올라간 것은 아닌가. 공정미세화, 설계, 패키징, 제조, 자동화 전반에서 AI를 내재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를 쓰는 회사 아닙니다. AI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완전히 AI화, 자동화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삼성은 화성 캠퍼스에서부터 오토노머스 팹이라고 해서 팹을 완전히 무윤화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인화를 하면 사람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반도체 공정에서 사람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불량률은 높아집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여성분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팹에 들어가는 순간 파티클이 먼지가 25,000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24년에 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 방진복을 입지도 않고 양복에 구두발로 팹에 들어갔어요. 그냥 삼성 직원들 그냥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AI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스톱 솔루션이 또 있죠. 삼성만의 유일무이한 카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이 이제 수직 계열화, 이것은 아주 이 세상 반도체 회사에서 유일한데 아직 실력이 조금 모자르는데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제공 가능한 유일한 기업은 삼성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AI를 챗GPT를 이용해서 조금 수정을 했거든요. HBM 삼성만이 끝까지 갑니다. 설계를 하죠. 로직에서 HBM 전용 로직 직접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하죠. 설계를 하고 메모리를 하고 패키징. 패키징에 약간 물음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TSMC의 그 코어스 패키징만큼 2.5D 그 패키징인데 삼성이 iCube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약간의 기술적이 부족한 게 있어요. 메모리는 워낙에 잘하니까요. HBM3는 지금 양산하고 납품 중이고 성능도 좋다 그러고 HBM4는 26년 한 2월 2분기 아니면 2월에 양산 예정인데 여기도 지금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패키징이 문제입니다. 패키징만 X큐브도 3.0D 3D까지도 지금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면 HBM 경쟁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통제력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AI 고객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빅테크라든가 공급 안정성, 로드맵 연속성, 커스터마이징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일단은 문구상으로는 하여튼 이런 것으로는 삼성이 다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에 숨은 뜻이 있는 거죠. 삼성은 이미 회복 국면이지만 과거에 이제 삼성으로 돌아간 것이 아님을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HBM의 정상화, 파운드리 수주가 확대되는 이런 출발선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삼성의 26년의 목표는 뭐냐? 한 번 반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위 구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26년은 완성의 해가 아니라 구조로 굳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구조적 공급 부족인데 구조적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이게 체계가 딱 잡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동통신 부분입니다. DX 사업부죠. 근데 DS 사업부가 AX로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올해 이제 2월인가 3월쯤에 나오는 갤럭시 S26 같은 경우는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가격을 동결하고 점유율을 높여가겠다. 이렇게 해서 MX 사업부의 아마 그 상반기에 그 사업의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DX 신년사의 핵심은 제품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그래서 AI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업무 프로세스, 조직 속도 자체를 바꾸는 도구로 이제 규정을 했다는 거죠. DX 사업부라는 것은 디바이스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걸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MX 사업부는 이동통신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핵심 메시지를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센싱하고 그다음에 빠른 실행. 이 삼성이 공무원화되면서 조직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실패를 허용하는 도전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삼성의 임원분들 2, 3년 정도 자리 보존하느라고 이 과감하게 도전을 못하는데 실패를 허용하는 도전 문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DS의 기술 복원, DX의 조직
조직이 가속화되면서 삼성 전체의 실행 속도가 재가속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후발 주자이지만 판 자체를 다시 짜겠다. 이게 HBM4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한번 슬 가보겠습니다. 26년에는 투자 산업 관점에서의 핵심 요약은 뭐냐? 삼성전자가 돌아왔다는 말의 실체는 HBM4에서 기술 평가 구조 3박자를 확인을 하고 DS와 DX 이제 이 신년사에 보면 사업 성격에 맞는 전략을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AI를 제품이 아니라 제조하고 조직 엔진으로 흡수를 하겠다. 그래서 삼성은 AMD에다가 납품했던 그 HBM3E를 그걸 가지고 AMD에다 납품을 하고 AMD에서 GPU를 받아가지고 화성 캠퍼스 한쪽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고 제 블로그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AI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실적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우회 구조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이 와신 상담, 그러니까 24년, 25년대 엄청나게 힘들었고 자존심도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에 급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줄 정리해 보면 26년은 삼성은 회복이 아니라 재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내에 체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삼성이 돌아왔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독달팽이는 26년에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